자, 문제 2번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의 1번 보면은, 자, 계산적 합식해서 하시는 거고, 표 1번에서 하라는 거죠. 1번은 그죠? 자, 표 1에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C 13셀에 계산해 달라고 되어 있죠. 자, 동부 지점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죠.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1000의 자리까지. 여기는 친절하게 다 써놨네요.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다 써놨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생기는 공의 개수는 몇 개? 공의 자릿수는 3개죠. 그래서 자릿수를 지정할 때 뭐라고 찍어요? 그 3개에다가 떼기 붙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찍어주면은 그거는 1000의 자리로 울림을 이렇게 해서 나타내 달라는 얘기고, 자, 조건을 여기다 입력해 달라고 되어 있죠. 조건은 뭐 여기서 보니까 지점이 동그란 조건이 되겠네요. 그 조건을 여기다 입력하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함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뒷섬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라운드하고 라운드업하고 라운드다운 중에서 어떤 걸 쓰셔야 될까요? 여기서는 올림을 하는 거죠. 올림을 하는 거니 무조건 올려주는 거죠. 이건 반올림 조건과 상관은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업이 되는 거죠. 라운드업, 그죠? 요거는, 자, 여기다가 일단 지점이 동그란 조건을, 물론 여기 참조하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다 만들어 달라고 돼 있죠. A11부터 A13까지 만들어 달라고 돼 있으니까 만들면 되죠. A2부터 A3까지를 또 잡고 복사를 해요. 두 개를 동시에 복사해 가지고 홈 탭에 클립보드에 복사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A11셀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여기 이 자리에다 지점이 동그란 조건을 만들어 준 거죠. 이 만들어진 조건, 이렇게 따로 만든 조건을 뒷섬 함수의 조건으로 사용하시라는 얘기고, 조건을 만들었고 여기다 이제 C 13셀에다가 는 찍고 뒷섬 함수를 선언해 볼게요. 뒷섬 함수를 선언해서 뒷섬 함수의 인수로 이제 이건 일단 마법사 들어가서, 네, 뒷섬에 마법사 들어가셨고, 뒷섬의 데이터베이스에다 뭘 잡아줘요? 이 표 전체, 표 1번 전체를 잡아주는 거죠. A2부터 A2부터 D10까지 잘 잡아주고 여기를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의 합계를 구하는 거냐면 매출액의 합계죠. 그러니까 매출액이니까 매출액 필드를 찍어줘요. 필드에다가 C2셀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조건은 미리 만들어 놓은 조건, 지점이 동그란 조건을 참조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지점이 동부인 것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가 계산되겠죠. 이 금액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얘를 갖다 어찌하라는 거죠? 이 친구를 갖다가 1000의 자리로 올림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100이 올라가게 되겠네요. 100이 1000이 되게 생겼네요. 이렇게, 그죠? 자, 요거는 어쨌든 뒷섬의 결과로 나온 요 수치를 갖다가 다시 이제 올림을 해줄 거니까 요 수치를 더블 클릭해서 식을 띄워낸 다음에 뒷섬 함수의 그 왼쪽에다가 뭘 추가시켜줘요? 라운드업을 추가시켜주는 거죠. 라운드업을 추가시켜주면은 뭐가 되는 거죠? 뒷섬의 결과로 나온 내용을 갖다가 뒷섬의 결과로 나온 내용을 이제 1000의 자리로 올림할 것이다 라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에 뒷섬 함수 마지막에 쉼표 찍어주고 마이너스 3을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1000의 자리로 올림이 돼가지고, 네,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라운드업하고 뒷섬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뒷섬 함수의 마법사 창하고 식을 같이 보시면서 만들어 보세요 한번. 그리고 잠시 후에는 문제 그 2번에 2번 한번 풀어 볼게요. 이번에 2번 봅시다. 자, 이번에 2번은
인원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어떤 인원수냐면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세워달라는 거죠. 계산된 인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해 달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면 2명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하고 카운팅푸스하고 엔드 연산자를 사용하라 되어 있죠. 자, 요거 에버리지 함수가 사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 그죠? 요거는 그래서 여기다 JCC에다가 카운팅 푸스 함수 이용해서 계산해 볼게요. 카운팅 푸스 함수 선언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다는 거죠. 제3부터 제20까지 중에서 무엇인 거냐면 큰 거야. 뭐보다? 크다 120만 찍어주시면 되겠죠. 요 중에서 상여금 중에서 120만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되겠고요. 크다 120만 찍어주시면 지가 알아서 이제 큰 따옴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급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일단 기본급 전체 잡아줘요. range2에다가 기본급 전체를 잡아주세요. 잡고 이제 이게 이제 어쨌다는 거냐면 평균보다 이상인 거니까, 그죠? 여기다 크거나 같다라고 일단 찍어줘요. range, 크라이테리아 2에다가 이제 크거나 같다를 찍어주시고 여기다 에버리지 함수를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에버리지 함수를 이렇게 직접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함수 인수로서 기본급 전체를 잡아줘요. 그러면은 기본급 중에서 기본급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조건이 이제 들어간 거죠. 기본급의 평균보다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일단 빵이 나와요. 빵이 나옵니다. 지금 원래 2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빵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여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크거나 같다고 이제 그 에버리지 함수를 직접 찍어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균보다 그 이상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얘가 에버리지 함수를 갖다가 에버리지 함수로 이렇게 인식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문자열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제 요 내용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요걸 갖다 평균을 구한 내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문자열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앞뒤로 큰 따옴표를 묶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자, 요거는 이렇게 해줘요. 큰 따옴표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디까지만 들어가냐면 이렇게 크거나 같다 연산자까지만 들어가요. 예? 일단 큰 따옴표는 크거나 같다 연산자 앞뒤로만 붙여줘요. 그리고 엔터 쳤어요. 엔터 치니까 아니 입력이 아예 안 되네요. 이제 그죠? 아까는 이제 빵이 나왔을지언정 입력은 됐었는데 이제 입력조차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필요한 거죠. 바로 뭐냐면 엔드 연산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따옴표 찍어놓은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크거나 같다고 에버리지 함수가 끊어진 거예요. 예, 큰 따옴표를 붙여준 순간 이게 이제 큰 따옴표가 이제 찍힌 순간 끊어진 거니까 요 두 개 사이를 이어줄 무언가가 필요하죠. 바로 그 무언가가 바로 뭐냐면 엔드 연산자. 엔드 연산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즉 함수를 갖다가 이제 큰 따옴표를 묶어주시게 되면은 그거는 함수로서 이제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냥 함수 에버리지 함수로서 계산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평균인지 뭔지 얘가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일단 큰 따옴표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큰 따옴표는 이렇게 크거나 같다 연산자 앞뒤로만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이렇게 연산자에만 찍어준 다음에 그 사이 크거나 같다 연산자하고 에버리지 함수 사이 갖다가 무엇으로 이렇게 엔드 연산자로 붙여주신대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3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보다 이상인 인원수 두 개를 모두 충족하는 인원수는 몇 명인가? 3명이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드 연산자를 또 한 번 써줘야 되는 거죠. 왜? 0자 붙여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엔드 연산자를 찍어주시고 여기다 0자 붙여줘야지. 그래서 엔드 연산자가 총 2번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크거나 같다 연산자랑 에버리지 함수를 붙일 때 한 번 들어가고요. 수식의 결과하고 0자 붙일 때 또 한 번 들어가고요. 이렇게 총 2번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카운트 ifs라든가 카운트 if 이런 함수들이 있죠. 조건을 설정해서 계산해주는 그 내용일 때 조건에다가 필요하면 지금처럼 함수를 직접 사용해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큰 따옴표는 여기 비교 연산자인 이 연산자 앞뒤로만 들어가는 거고, 또 뭐가 들어가죠? 비교 연산자하고 에버리지 함수 등의 함수를 갖다가 연결 지어주기 위해서 엔드 연산자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설명 나왔죠? 이렇게 카운트 ifs 함수인데 이렇게 해서 조건에 함수가 직접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셨고요. 이게 문제 2번이었고요.